요새 부모들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옆에 아이가 어떤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은데 뒤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굉장히 불안함 또는 조급함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사실상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생각할 시간도 안 줘, 들어주지도 않아. 그래서 학원으로 의존을 해. 그렇게 해서는 사고력이 커질 수가 없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이 아이를 갖다가 공부한 아이로 키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CPS 교육연구소장 박종욱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가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는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어디서부터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지속력, 이거를 저희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과제 집착력이라고 그러는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를 진득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주제에만 오로지 몰두할 수 있는 집중,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가 하는 지속력, 이 두 가지, 이것이 과제 집착력인데 이것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SNS나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를 보면은 유입되는 검색어가 뭔가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공부머리 유전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공부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정의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현재 상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뭐 IQ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우리가 실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머리라고 하는 것이 꼭 비례하느냐, 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Q가 높다 낮다, 우리 아이는 뭐 몇 퍼센트에 든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IQ가 항상 고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지식의 환경, 교육의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적용하거나 풀어나가는 방식, 그러한 역량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보통 IQ가 한 110이다 그러면은 영재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 클래스의 어떤 대학들을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타고난 머리하고 후천적으로 그걸 키워나가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타고난 머리에 대해서 의존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 소개할 때는 초등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뇌과학자들이나 인지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이미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발달하는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시기가 있고 보통 6, 7세 내지 7, 8세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리라든지 추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뇌가 생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팽창하는 속도, 즉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가 초등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등 시기가 그러한 그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보지만, 최근의 성향을 보면은 4세 고시니 7세 고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 단계 아이들한테 과도하게 어떤 사교육을 주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들어오는 어떤 지식 또는 자극 이런 것들은 뇌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진단을 해보면 지금 1학년 아이들 또는 2학년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뇌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되돌려서 다시 원래의 각 뇌의 기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되잡아주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기는 초등 시기가 맞지만 그 전 단계 머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자제해줘야지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을 사고력을 확장한다. 그러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왜 지금 이렇게 얘기가 자꾸 되고 있지라는 것이 먼저 좀 생각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우리가 아이한테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텐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고 역량이에요.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지식이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것도 그것도 사고 역량이죠. 또 뭐 중고등학교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시험에서 봤을 때 시험에서 잘 보는 이것도 사고 역량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나갔을 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고 역량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문제 해결 역량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도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사고력 수학 문제집 몇 개 풀었다 그래서 사고력 훈련을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고력을 확장시킨다 그러면 책도 많이 읽히고 사고력 문제집도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굉장히 사고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 언어적인 영역이 작동하는 게 있고 논리적인 영역, 소리적인 부분 또는 관찰하고 변별해내는 능력,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르게 자극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건 어떤 특정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하는 공부하는 이 과정 자체에 계속 그게 수학이 됐든 언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과정에 아이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그 과정을 해주면 돼요.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집에서 뭐를 시키면 사고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뭘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계속 끌어내겠다. 그래서 자꾸 나는 들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은 이거 뭐 글을 읽으면 사고력이 커진 대로 독서시키고 또 써야지 사고력이 커진 대로 또 시키고 사고력 수학을 해야지 또 커진 대로 또 사고력 수학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상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생각이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다면 들어주는 거하고 시간 여유를 주는 거. 너무 많은 걸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유를 주고 걔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면 된다. 근데 생각할 시간도 안 줘, 들어주지도 않아. 그래서 학원으로 의존을 해. 그렇게 해서는 사고력이 커질 수가 없다. 제가 실제적으로 요새 우리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저한테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매년 떨어지고 있다. 사고 역량이. 아이들이 한 지금하고 5년 전 이렇게 하면 그때 동일한 학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너무 바쁘다. 아이들이. 하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여주기만 해도 좋다. 시간 여유 주고 여유 준 만큼 생각하게 하고 그걸 들어줘라.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일단 부모가 아이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거를 관심을 가져주는 것.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공부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일상생활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선행이 돼야지 다음번에 부모가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물어본다든지 또는 학습 상황에 대해서 뭐가 어렵니라고 했을 때 아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들어주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해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들이 보통 답이라든지 또는 정답이라든지 또는 어른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의 행동을 요구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커온 아이들은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것이 좋은 얘기든 잘못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든 어떤 얘기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끌어내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시간차는 있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많이 그 환경 자체를 들어주는 것에 먼저 익숙하게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역량이라는 것은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강요하거나 남과 비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요새 부모들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옆에 아이가 어떤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은데 뒤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굉장히 불안함 또는 조급함 이런 게 있어요. 또는 아이들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3학년이면 대충 3학년은 같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옆집 아이가 이 정도 하면 우리 애도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 관찰해보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 4년 이상의 성장 차이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이 아이를 갖다가 사업을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한 아이로 키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남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가지 말고 또 과도하게 많은 양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조절을 하려면 아이를 알아야 되겠죠. 내 아이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문제집을 줬어요. 근데 반도 못 풀어요. 그러면 너는 이것도 왜 못 푸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속도를 늦춰서 그것이 왜 못 푸는지에 대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푸는데 무엇이 문제였니? 뭐가 어려웠니? 어떤 부분에서 넌 이해가 안 됐니?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이들을 상대해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관계성을 만들어낼 그런 시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거의 학원에다 맡겨놓는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아이를 제대로 알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시대 흐름에 그냥 쫓아서 아이를 밀어넣는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어린은 얘가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주 심플해요. 문제를 보고서 난도가 있는 거를 저희는 항상 하라고 그럽니다. 어머님들한테도 추천하는 게 이해하기 쉽게 수학을 예로 든다면 기본 개념을 하는 기본 과정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응용을 하는 응용 과정이 있고 다른 것들과 연계가 되는 뭐 심화 과정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게 수학들이 일정한 어떤 진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베이직만 고 심화는 우리 아이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여기 아랫단에서만 놀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더 높은 자극 또는 다른 시각의 자극 또는 다른 사고 영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자극 이런 걸 받을 기회가 없어요. 맨날 그 부분에서만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난도가 있는 문제를 주면은 바로 포기하죠.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뭐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이 개념 자체가 이 난도 있는 것에서도 확장이 돼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단숨에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부딪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못해요 라고 했던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바뀌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아이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아닐까? 이것이 궁금하다면 조금 난도 있는 문제를 줘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려워요. 나 이거 배운 적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한번 해보지 뭐. 틀리면 어때?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지 사고가 확장이 되고 어느 순간 개화가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아이가 공부라는 게 즐거워지는 단계가 온다. 저희가 진단을 해보면 한 65 내지 70% 아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고 혼자서 어떤 문제를 던져서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아래 단계, 자기 학년보다 아래 단계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사고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면은 아이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린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틀릴 수가 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다. 그리고 많이 틀려야지 나는 선물을 많이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의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바뀌면 그거가 이 아이한테 내재화만 돼도 한 70, 80%가 한 3, 40%로 위로 막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 뭐 열심히 배우고 풀고 하는 것들이 그 배 이상으로 빠르게 이해하고 푼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안에 내재적인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많이 짓눌려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정답을 요구하잖아요, 사회 자체가. 정답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자괴감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만 만들어줘도 걔는 도전을 하게 돼요. 틀릴 수 있지. 그러니까 사고는 가르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부딪혀보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힘을 써보지 않고서는 확장이 될 수가 없죠. 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가 써야지 확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면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하려고 하도록 리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것만 바꿔주면 방금 얘기했듯이 좀 바닥이야, 우리 애는 머리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도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정말로 한 앞에만 한 치 앞만 보고 가는 애가 실제로 이제 좀 조망을 하면서 보는 아이로 바뀐다. 그래서 사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태도에 관한 문제, 심리적으로 자기 안정화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그런 실제적인 연결 과정의 문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잡아주면 학습은 따라와요. 그 학원 안 다니고 학교에서 배운 걸로도 자기가 그걸 파고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차고 올라옵니다. 그 부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는 너무 많아요.